맨하탄 타임스퀘어 인근에서 한 흑인 여성이 길을 가던 아시안 여성에게 무차별 망치 공격을 가했습니다. 한인 밀접 지역인 뉴욕시 퀸스 플러싱의 코로나19 감염률이 시 전체 평균의 약 3배에 달하는 곳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보건 전문가들은 미국의 집단 면역 달성이 어렵다는 집단 면역 회의론을 내놨습니다. 변이의 출현과 접종을 꺼리는 일부 주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약국 체인인 CVS와 워크린즈에 공급한 백신 물량 중 14만 회분이 폐기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한인 동포들을 위해 개최하는 힐링 투게더 온라인 콘서트 홍보차 자세를 방문했습니다. 헬파타운 정부의 유급평가 비용 지급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감사원이 보고서의 내용이 잘못됐다는 타운 정부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파이저, 모더나 그리고 존슨앤존슨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비필수 여행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미국발 승객에 대한 사전 입국 심사를 추진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날이 갈수록 이 아시안 대상 중어 범죄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맨하탄에서 30대 아시안 여성이 길을 걷던 중 50대로 추정되는 흑인 여성으로부터 무차별 망치 공격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중어 범죄를 적용할 것이라며 수배에 나섰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인근에서 친구와 길을 걷던 대만계 학생인 테리사가 흑인 여성으로부터 망치로 공격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인 흑인 여성은 테리사에게 갑자기 다가가 마스크를 벗으라며 위협했고 응하지 않자 손에 있던 망치를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왼쪽 얼굴과 머리를 맞은 테리사는 뉴욕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테리사는 패션 전문대인 FIT에서 석사 과정을 밟기 위해 2019년 미국에 왔으며 지난달 코로나를 피해 잠시 귀국했다가 최근 구직을 위해 미국에 돌아왔는데 이런 봉변을 당한 것입니다. NYPD는 이 사건을 아시아계를 향한 중어 범죄로 보고 검은색 청바지와 검은색 우옷을 입고 있던 가해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트레이스를 공격한 흑인 여성에게 중어 범죄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뉴욕 경찰은 이 여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2,500를 포생하겠다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뉴욕에선 전날에도 한 20대 남성이 아시안 부부를 공격한 혐의로 체포된 등 미국에서의 중어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인 밀접 지역인 뉴욕시 퀸스 플러싱의 코로나19 감염률이 시 전체 평균의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뉴욕시 보건국의 우편 번호별 코로나19 확진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우편 번호가 11355인 플러싱 지역의 7일 평균 코로나19 감염률은 6.18%로 뉴욕시 전체 177개 우편 번호 중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뉴욕시 평균 2.78% 대비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우편 번호 11355 지역은 해당 기간 동안 134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11207인 사이프러스 힐, 11208의 이스트 뉴욕, 11220의 선셋파크에 이어 네 번째로 신규 확진자가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사항은 11355 플러싱 지역 주민들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량이 인구 10만 명당 검사자는 358명으로 전체 177곳 중
176번째로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입니다. 즉, 시 전역에서 가장 검사를 적게 받지만 감염률은 시 전역에서 4번째로 높게 나온 것입니다. 한편 3일 기준 이 전역의 성인 중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79%, 접종 완료율은 50%를 넘어서고 있어 추후 감염률이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근 우편번호 11354의 플러싱 머리힐의 경우 감염률 3.42%, 7일간 신규 확진자가 47명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우편번호 11358 머리힐 어반델은 7일 평균 감염률이 1.69%로 비교적 낮게 나왔고 우편번호 11360, 11361 베이사이드도 각각 1.59%, 1.99%로 시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플러싱 다운타운 일대에서 코로나19 감염률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지난 4월 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우편번호 11355 지역의 7일 평균 감염률은 11.7%로 시 전역 2위, 7일간 확진자는 317명으로 시 전역에서 1위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신만 나오면 곧 집단 면역을 달성해 코로나19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던 대유행 초기 전문가들의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코로나19에 대한 집단 면역 달성에 가망이 없다는 회의적인 결론을 내렸는데요. 각 주 정부들은 백신 접종을 설득하기 위한 당근책을 내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전문가들이 코로나19에 대한 집단 면역 달성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보다 앞으로 몇 년 동안 미국에서 계속 퍼질 이 바이러스가 통제 불능이 아닌 관리 가능한 위협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게 최근 전문가들의 결론입니다. 전문가들의 시각이 집단 면역 달성이 어려워졌다는 쪽으로 바뀐 것은 전염성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과 일부 미국인들의 백신 거부감 때문입니다. 당초 앤서니 파우치 소장을 포함한 전문가들은 인구의 60에서 70%를 집단 면역의 기준으로 제시했으나 전염력이 60% 더 강한 영국발 변이 등이 속출하면서 최소 기준선을 80%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인의 30%가량은 백신 접종을 여전히 꺼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상향된 집단 면역 기준 달성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각 주정부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힘을 쏟으면서 무료 상품이나 현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형식의 당근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5월 중으로 백신 1차 접종을 하는 21세 이상 성인에게 맥주를 무료로 제공하는 주사와 맥주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백신 접종 확인증이 있으면 양조장 13곳에서 공짜 맥주를 마실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 확인증으로 지정된 레스토랑에서 음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한 코네티컷주와 비슷한 백신 접종 독려 프로그램입니다. 같은 날 메릴랜드주는 백신을 맞은 공무원들에게 $100씩 주기로 했습니다.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는 주민을 백신 접종소로 태워다주는 누구에게나 $50 상당의 선불 카드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또 웨스트버지니아주는 백신을 접종한 16세에서 35세 주민에게 $100의 예금 증서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는 접종자에게 달걀과 쇼핑 쿠폰, 식료품 상품권 등이 제공됐으며 상하이 홍커우구는 걸그룹이 참여해 백신 접종을 받으면 기념 도장을 찍어주는 이벤트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는 아이스크림을, 이스라엘에서는 탄산음료와 맥주, 빵 등을 백신 접종 유인책으로 내걸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정부가 약국 체인 CVS와 월그린스에 공급한 코로나19 백신 중 13만 회분이 사용되지 못하고 폐기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폐기된 백신은 일부에 불과하지만 적어도 9만 명에게 2차분까지 접종할 수 있는 양입니다. 카이저 헬스 뉴스가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를 토대로 전한 바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약 3개월 만인 3월 말 기준 미국 전역에서 폐기 처분된 것으로 보고된 백신은 총 18만 2,874회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CVS가 사용하지 못해 버린 물량이 절반 이상, 월그린스가 버린 물량이 21%를 차지했습니다.
두 약국 체인에서 버려진 물량만 합하면 12만 8,500회분으로 전체 폐기량의 70%가 넘습니다. 버려진 물량의 60%는 파이저 백신입니다. NBC 방송은 폐기 사유는 약병 파손, 저장고 오작동, 보관상 오류, 유효기간 만료 등이라면서 파이저 백신은 개봉 후 6시간 이내에, 모더나 백신은 11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케이트 파울리 CDC 대변인은 이런 조건 때문에 어느 정도 버려지는 양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약국 체인들의 예상 수요보다 더 많은 양의 백신이 공급됐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 초기 트럼프 행정부가 두 약국 체인을 통해 장기 요양시설 주민과 직원에게 예방접종을 했을 때 백신 낭비가 많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들 약국 체인들은 백신을 무더기로 폐기한 것뿐만 아니라 백신을 접종하면서 일정을 잘못 잡고 CDC와 식품의약국의 백신 접종 간격 지침을 무시하는 문제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는 한인 동포들을 위해 오는 15일 힐링 투게더 온라인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오늘 콘서트 홍보를 위해 찰스 윤 뉴욕 한인회장 등 4분이 대표로 저희 KBTV를 찾았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동포 여러분, 뉴욕 한인회 찰스윤입니다. 지난 1년간 많이 힘드셨죠. 코로나19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고 또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여파, 그리고 요즘은 혐오 범죄까지 저희가 이겨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뉴욕 한인회에서는 같이 치유하자, 힐링 투게더라는 컨셉으로서 콘서트를 5월 15일 날 개최하게 됩니다. 이 콘서트는 참가 비용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회사에서 저희를 이번 행사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미 주류 회사 디아지오에서 5만 불 리드 스폰서를 해 주셨고, 또 저희 뉴욕 한인회 김건수 부회장이 이끄는 SNG 글로벌에서 후원을 해 주셨고, 그리고 저희 한인 동포은행 뱅크 오브 호프에서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동포 여러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니스트 서혜경입니다. 이 어려운 속에서도 뉴욕 한인회는 힘든 처지의 동포들을 찾아가 돕고 미주류 사회와 다른 소수계 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며 한인 사회 발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우리 피아니스트 서혜경 비롯 여러 아티스트들이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종 편견 범죄의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갈등과 편견이 없는 세상을 기원하는 소망을 담아 연주합니다. 연주에 실린 간절한 울림이 한인 사회와 대한민국과 세계에 닿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혼신으로 연주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지금 인종차별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계신데요. 저희가 그분들을 위로하고자 힐링 투게더라는 제목으로 세계적인 음악가들을 모시고 음악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은 5월 15일 날 한인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녁 8시에 동부시간 기준으로 저녁 8시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길 희망하면서요. 제가 이제 호칭은 간략히 생략하겠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마이스트라 서혜경, 디바 인순이, 명창 남상일, 바이올리니스트 김정현, 바이올리니스트 스테판 제키, 트럼펫리스트 김민혁, 소프라노 심규현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연예인 중에서 가수 이은미 씨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나레이션에도 참여해 주니까요. 여러분들 이 영상 꼭 봐주시고요. 또 많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욕 한인회 상임 부회장 음갑선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뉴욕 한인회에서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번에 저희네들이 온라인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한국에서 또 이곳에 있는 분들, 탑라인 되시는 분들을 모시고 이번에 힐링 투게더를 하오니 여러분 같이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뉴욕 한인회는 항상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뉴욕 한인회 항상 노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클래식과 국악이 어울리지는 힐링 투게더
모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Healing together. 함께 이겨냅시다. 지난 27일 펠팍타운 정부는 원래 회의에서 펠팍타운 정부의 유급병가 비용 지급 등에 대한 뉴저지주 감사원 보고서의 내용이 잘못됐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는데요. 하지만 뉴저지주 감사원 측은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정부에 대한 보고서 내용은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이번 감사원의 입장 표명은 펠팍타운 정부가 주 감사원의 보고서 내용이 잘못됐다고 반박한 것에 대해 공무원 유급병가 지급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입장을 감사원이 공식적으로 재확인한 것입니다. 지난 30일 레코드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펠팍타운 정부가 주법을 어기고 공무원들에게 부당하게 미사용 유급병가를 급여 형태로 지급한 증거들이 많다며 2010년 주법 변경 이후 타운 정부에 고용된 직원이 대표적인 사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사용하지 않은 유급병가 비용은 해당 공무원이 은퇴 시 한 차례에 한해 최대 1만 5천 달러까지만 지급할 수 있도록 지난 2010년 주법이 변경됐습니다. 펠팍타운 정부 직원의 경우 이 법이 제정된 후 고용됐지만 감사원 조사 결과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미사용 유급병가 비용으로 총 1만 달러를 타운 정부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이는 펠팍타운 정부가 주법을 위반하고 세금을 오남용한 여러 사례 중 하나라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이어 감사원은 우리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펠팍타운 정부의 유급병가 비용 부당 지급 사례는 직원 외에도 더 있다며 감사 보고서 발표 전에 펠팍타운 정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기회를 줬지만 펠팍 정부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펠팍타운 정부가 2018년과 2019년에 미사용 유급병가 비용으로 20만 달러 이상을 공무원 20여 명에게 지급하는 등 수십만 달러의 세금이 오남용됐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펠팍타운 정부와 의회는 지난 4월 27일 열린 의회 원래 회의에서 감사원 보고서 내용이 잘못됐다고 반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타운의회 감시위원회 소속 신디 페레라 시의원은 2010년 이후 직원 한 명에게만 유급병가 비용 538달러가 과다 지급된 것으로 확인돼 이에 대해서만 환수 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주 감사원 보고서의 내용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빠르면 다음 달부터 유럽 여행을 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침체한 관광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국경을 개방하는 방안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EU는 빠르면 다음 달부터 EU에서 승인받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파이저, 모더나,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이들에 대해서는 비필수 목적 여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주로 개발도상국 등에서 접종되는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 중국산 백신은 제외하기로 했지만 추후 포함할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백신 접종자는 충분한 면역 효과를 위해 접종 뒤 2주가 지나야 하며 이 경우에도 회원국 상황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나 자가격리 등을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브라질과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처럼 코로나19 변이가 감지되거나 우려가 있는 국가발 입국자는 긴급 제동 장치를 통해 EU 회원국 입국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U는 백신 접종자 외에도 코로나19를 잘 통제하는 나라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EU는 한국을 포함해 호주와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중국, 르완다 등 7개국을 이 명단에 올렸고 앞으로 이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최근 2주 동안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평균치를 기준으로 명단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한편 EU 회원국이었다 지난해 말 실질적인 브렉시트를 단행한 영국의 입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영국이 빠른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통제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입국 제한을 풀어야 하지만 현재 공동여행구역 협정을 맺은 아일랜드를 제외한 EU 회원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에게 자가격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 등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백신 접종 증명서 양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관 국경보호국이 사전 입국 심사를 원하는 국가를 상대로 신청을 받기 시작해 한국에서 신청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
사전 입국 심사대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현재 없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이 지난 2015년 이후 중단됐던 사전 입국 심사 공개 신청 절차를 지난해 10월 재개했습니다. 사전 입국 심사는 해당 나라에 미국 입국 전용 심사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국에서 미국을 오는 모든 여행자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게 돼 미국에 도착하면 추가적인 검사나 절차 없이 입국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입국 시간도 짧아지고 도착 후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 대기줄도 축소됩니다. 이와 관련 스티븐 크로판스키 사전 입국 심사 담당관은 2015년에 한국 정부가 추진할 당시 인천국제공항에 전용 출구 터미널 설치나 면세점 판매 등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논의가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일 이번에 인천공항이나 한국 정부가 신청한다면 실현 가능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전했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 측은 인천국제공항이 아시안 지역의 허브 국제공항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사전 입국 심사대가 설치될 경우 국제선 승객들의 방문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로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로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뉴욕 주정부가 취약층 주민들을 위한 냉방 지원에 1,500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앤드류 코모 뉴욕 주지사는 여름철 더위에 취약한 환자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무료로 에어컨을 설치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냉방기 지원 혜택은 오는 8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원됩니다. 신청 대상은 시민권자 및 합법 체류자 중 4인 가정 기준 연소득 6만 226달러 미만인 저소득층이며 더위에 악화되는 질병을 진단받은 환자가 있는 가정입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각 카운티 사회복지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환자가 냉방이 필요한 상태임을 증명하는 12개월 내에 발급된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당초 5월 1일로 만료 예정이었던 뉴욕주의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 조치가 오는 8월 31일로 3달 연장됐습니다. 뉴욕주 상원은 이 법안을 42대 21로 통과시켰고 의회는 이어 97대 51로 가결했습니다. 코로나19 긴급 퇴거 및 압류 금지 법안에 따르면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인 모든 퇴거건과 이 법안 발효 후 30일 이내 시작된 모든 퇴거 절차는 최소 60일간 보류됩니다. 다만 퇴거를 유예하기 위해 세입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음을 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 이 법안은 세입자 퇴거 금지뿐만 아니라 주택 소유자를 압류와 세금 유치권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노인 및 장애인 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확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초기인 지난 3월 20일 처음으로 90일 동안 강제 퇴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 몇 차례 이 조치를 연장해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창업자인 빌 게이츠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마케팅 매니저였던 아내 멀린다 게이츠가 지난 3일 각자의 트위터에 올린 공동 성명을 통해 이혼 합의를 밝혔습니다. 이들 부부는 2000년 세계 보건 의료 확대와 빈곤 퇴치를 위해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을 설립했고 2010년에는 재산 사회 환원을 서약하는 기빙 플래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부부는 최근 코로나19 대응에 17억 5천만 달러를 기부하면서 백신 개발과 보급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부부는 트위터에 올린 공동 성명에서 우리는 아이 3명을 키웠고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재단을 설립했다. 우리는 그 임무에 대한 믿음을 계속하여 공유하고 재단에서도 함께 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부로서 더는 함께 성장할 수 없다고 믿는다. 이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우리 가족을 위한 프라이버시와 공간을 요청한다라며 이혼 합의 사실을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포브스 인용 보도에 따르면 현재 빌 게이츠의 총 재산은 1,305억 달러로 하나로 약 146조 2천억 원입니다.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의 자산 규모도 510억 달러로
민간 운영 재단 중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부부가 27년 만에 파격을 맞은 이유와 재산 분할 방안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146조에 달하는 재산의 향방에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습니다. 멕시코 현지 시간 3일 오후 10시 30분경 멕시코시티 남부의 지하철 12호선의 고가철교가 붕괴해 객차 일부가 떨어지면서 아래 도로에서 달리고 있던 차량들을 덮쳤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고로 최소 13명이 사망하고 7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들은 인근 여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사고 현장 영상에는 심하게 파손된 열차와 그 밑에 깔린 차량들, 그리고 잔해 속을 수색하는 수십 명의 구조대원들의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현장을 다녀온 클라우디아 쉰바우 멕시코시티 시장은 사고 원인에 대해 고가 도로를 지지하는 기둥이 무너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방관, 공공안전요원들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며 여러 병원에서 지원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AP통신은 사고가 발생한 지하철 12호선은 그간 건설 비리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애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